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는 일본의 우익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한인타운에 있는 케네디 하이스쿨의 우길기 문양의 벽화가 문제가 됐다라는 보도 여러 번 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위안부라는 단어와 맞물리면서 좀 더 심각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이죠. 자, 홍재식 기자 부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본에서 어디 요코하마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관련된, 정확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다룬 영화 침묵이라는 영화의 상영회가 있었는데 일본 우익들이 난리가 났죠. 네, 이 침묵이라는 영화는 상영이 계획될 때부터 일본 우익들의 방해 시도가 거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이슈를 거론하는 언론을 비롯해서 관련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각 지자체들까지 이 우익들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는 위안부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는 제1교포 2세 박수남 감독의 작품으로 스스로 이 자신이 위안부임을 밝힌 실명의 피해자 15명이 일본을 직접 찾아가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힘겨운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에 공개됐었고 지난해 말에는 도쿄에서 개봉해서 지금 일본을 전국 순회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다시피 이번에는 요코하마에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 어제, 일본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가 되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일본 우익 노인들이 이제 군복까지 입고서 난리를 친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난리를 쳤다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방송에서는 좀 안 쓰는 용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둘게 마음대로 쓰세요. 네. 네. 이게 사실 우익이라는 게 네.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수라고 칭해지는 네. 부류들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여기나 저기나 우익들이 좀 문제긴 합니다. 네, 일단 일본 네. 얘기만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얘기는 다음에 시간을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홍재식 기자가 흥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예요. 실제 다큐멘터리. 네, 그렇습니다. 말이 영화지 침묵이라는 제목의 영화 형식을 빌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래 몇 년 동안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관련 다큐와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후대인 지금의 우리들 역시 참 슬픔을 가눌 수가 없고 같이 고통을 공감하고 있는데 네. 일본 우익의 반응은 오히려 점점 과격해지고 민감해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게 사실 그동안 묻혀있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네. 한국에서 이제 피해 우리 할머니들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까지 이제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범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인권 유린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또 히틀러가 저지른 수많은 만행과 함께 일본군은 난징 대학살이 있었죠. 또 7.3일 마루타 부대 있었죠. 그리고 이 성노예까지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직도 세계를 향해서 아직도 온당하고 확실한 뭐 사죄나 역사의 바로잡기도 없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이제 과거 한국 정부와 합의가 됐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아직도 그 참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고노 외무상이 아예 엄포까지 놓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고 그리고 우익들의 이 결집해서 이 드러나는 반응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대법원과 또 일본의 관계까지 조명되면서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계속 매일 뉴스가 나오는 사법농단 의혹,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의 전범 기업과 위안부 피해자들 간의 그 보상 재판에 있어서 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측이 싫어하는 그런 재판 결과를 도출해내기 싫어서 재판을 계속 뒤로 미루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를 들어주면서 대통령님, 내가 대법원장인데 대통령님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할게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 재판을 결과를 계속 지연시켜 드릴게요. 네. 대신에 내가 원하는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그렇죠. 만들어 주세요. 네. 라고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사법농단 의혹의 키포인트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분노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JTBC, 그래서 저희도 준비한 게 어제 JTBC 뉴스룸의 보도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위안부 영화 침묵 상영회에서의 우익 난동 보도 내용을 이제 현지를 연결해서 직접 한 건데요. 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위안부 재단 해체 등 일본의 과거사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활동이
폭력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장에 우익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특공대 복장을 한 우익 단체 회원들이 나타나는 등 방해 공작이 날로 대범해지고 또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지난주에 영화 상영장에서 발생한 우익들의 난입 사건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 요코하마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 영화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상영회였는데요. 여기에 우익 인사 3명이 영화를 보여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건물 안으로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잠시 보실 텐데요. 우익들의 극렬한 항의를 우려해서 주최 측의 요청으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예. 영상 보면 굉장히 좀 はっきり言います。お帰りください。嫌です。警告します。何が警告だよ。お前に何の権利があって警告なんだよ。 예. 네, 이들은 주최 측과 몸싸움을 벌이고 또 난동을 부린 뒤 약 2시간여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상당히 좀 거칠게 보이는데 이게 저 신분들이 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네, 이날 상영장 주변에 나타난 우익단체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는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또 단체로 제복을 맞춰 입고 다니는 등 극우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8일에도 상영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공대 복장을 한 남성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자 측의 설명입니다. 直接その会場の中まで来て、7、8人の特攻服着た男は 직접 건물까지 들어와서 7, 8명의 특공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방해 공작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영이 취소된 적도 있습니까? 네, 지난 10월에는 이 영화 상영을 후원하는 지자체에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서 방해를 하거나 이 협박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또 위안부 재단 해체 소식 등에 편승해서 우익들의 이런 방해 수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또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영화 상영이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영화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상영회는 꿋꿋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나 우익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제 영화 상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제작진들이 위축되는 거겠죠. 네, 주최 측이 이 영화 상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영화 침묵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년 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온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런 제작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역사를 직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이 우익들의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헤이트 스피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몇 지자체에서 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전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상황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뉴스를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대범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한다는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네. 근데 저희들로서도 좀 이거를 느끼셔야 되는 게 그래 일본은 지금까지 원래 그래 왔어라는 우리 그 지금까지 어떤 체념하는 듯한 익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그게 통용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깨달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조차 일본의 영향은 뿌리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일제강점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일부 또 우리 일부 지역 또 일부 또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사실 좀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승만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는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적폐청산을 언급할 때 사실 이 부분도 짚어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공표된 사실들만 봐도 일본의 역사적 사죄 문제는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풀어나가는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일본이 아예 뭐 으름장을 지금 계속 놓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응하는 한국 정치인들도 있고요. 네. 특히
이 한반도 평화 시도의 이 분위기에 일본은 재팬 패싱에 또 우려가 항상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일본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재팬 패싱, 패스, 재팬 없이 네. 그냥 다 일하잖아요. 여기에 또 국제사회의 지탄도 존재하는데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BTS 그 방탄소년단의 원폭 디자인 티셔츠 논란이 한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서의 팬들도 사실 우익들에게 굉장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우익들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일본은 지금 역사에 대한 막대한 그 노력을 들여서 일본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다시 올리자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후년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니까 국가 이미지를 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본인들은 싫어하는 거겠죠. 근데 물론 이게 사실은 뭐 없는 얘기를 꾸며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다 싶은데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매 결연을 맺어왔던 오사카 시티가 결연을 파기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게 올 10월 달의 일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즉각 반박 성명서를 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린비는 성노예와 고통의 상징으로 지금도 이 성노예를 강요당하는 모든 여성들의 상징이다라고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시에 이런 그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샌프란시스코시와 이미 원래 세워졌죠. 네, 일본의 오사카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이 자매 결연 오랫동안, 예. 관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사카가 뭔 소리야? 우리와 자매 결연 맺은 샌프란시스코가 위안부 기린비를 세워? 그래? 그러면 우리 자매 결연 안 하겠어요? 하니까 샌프란시스코 그래 그럼 하지 마. 네. 그렇게 우리는 된 세울 거죠. 거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워졌고 그 오사카 시장은 굉장히 젊은 친구입니다. 한 네. 70 몇 년도생인데 제가 프로필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젊은 층에 들어가는데 이게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교육받은 요즘 세대들을 대변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바로 글렌데일이 있지 않습니까? 글렌데일 시정부와 시의회도 사실 일본의 극심한 방해를 이겨내면서 평화의 소녀상 지키고 있고요. 네. 글렌데일 시에도 이 평화의 소녀상을 그 시 도서관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 네. 두 번째 그걸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해요. 글렌데일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을 상대로 현지 일본계 주민들의 반박 뭐 협박까지는 아니어도 항의, 뭐 로비 상당히 많았는데 네. 글렌데일의 그 시의원들이 다 뿌리치고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그 소녀상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글렌데일이나 라케냐다, 라크레센타 이 지역이 또 우리 한인 주민들의 관심과 이 지원 이런 네. 것도 큰 힘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LA에는 아직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LA가 있어야 되는데 예. 모든 것이 보면 LA시가 좀 늦어요. 시의원도 LA가 제일 많은데 시의원도 좀 늦게 나오고. 네, 요즘 뭐 FBI 때문에 뭐 정신 없겠죠. 네. 네.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 영화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 또 공감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게 네. 이상한 우익, 과격 우익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취재로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리고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양심 있는 일본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인식 망언과 행보들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좋은 관계로 나가려는 그래서 우익들을 견제하고 혐한을 견제하는 지식층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입니다. 일본의 정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사실 국민 정서가 이렇게 격렬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화해나 치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해 나간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익들과 맞서는 그룹들도 상당합니다. 어디나 사실 사람 인종에 따라 인종은 다르지만 무조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대 우리들이 역시 간과하지 않고 이 역사와는 좀 다른 결의 그 국제적 협력이 가능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우익들의 이런 난동이나 보면서 저는 한국의 우파 그룹들을 좀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네. 성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픈 과거인데도 한국에 있는 곳곳에는 평화의 소녀상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뭐 자발적으로 갖다 돈 많이 벌었다 하는
대학 유명 대학 교수들의 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야 되는 한국의 극우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파지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앞서 홍계식 네. 기자가 지금도 그 친일 그리고 네. 독립운동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 네. 제가 좀 알겠고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네, 시간이 네, 많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제대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겠고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한마디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본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참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이게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역사는 이렇듯 후대에 사실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해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본을 무조건 배척하자라는 것은 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도 갈 수 있고 뭐 누구나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느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역사를 조금 더 배워서 무엇을 즐기던 무엇을 좋아하던 간에 역사라는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꼰대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가 사실 스크립트에 좀 썼는데요. 이게 꼰대라고 왜 어른들 저희가 이렇게 밑에 세대들이 좀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하는데. 예,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의 어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설로 좀 나오는 게 원래 네, 이거 은어예요, 은어. 예, 근데 경상도 사투리 꼰대기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게 무슨 뭐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노인들을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프랑스어로 백작을 콘테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설마 거기서 왔을까? 예, 그거에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는 네. 그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이완용이나 을사오적들이 일본에서 백작이나 공작자계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너무 자랑스러워서 꼰대꼰대 불렀다는 데서 이게 이게 유래됐다는 그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누가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큰 욕이다라는 생각이 이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일본에 있는 그런 과격 우익 세력들을 저는 꼰대라는 정도로 부르고 싶지 않고요. 그 정도 되면 거의 비상식적, 네. 비양심적 인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